자, 보겠습니다. 이제 조합편 나왔네요. 조합 보겠습니다. 5페이지죠. 자, 증미사업은요, 일단은 그 주관경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 위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외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증미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는 먼저 이 법은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의 운영 규정하고 또 운영위원 5명 이상에 대해서 동의받아가지고 구성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한테 구성 승인을 받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난 이유는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는 업무들 보시면 참 많이 있겠지만 특히 보시면요.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부릅니다. 관리업자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질문 속에 시공자 선정은 안 되죠. 아까 앞서 전에 배웠죠. 이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 조합 설득하고 나니 총회에서 한다가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시공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업자 설계자의 선정, 또 사업 시행 계획서의 개략적인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 구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과반수는 추진이 동의고 조합 설립 동의는 오른편에 다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참 중요한 동의고 이번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정관이 될 것의 초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 창립총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초안의 정관을 확정할 것이고 최초의 임원과 대의원 선임하는 업무를 이 창립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 추진위가 하는 모든 업무는요. 조합이 전부 다 이제 업무든 권리든 다 포괄적 승계하게 돼 있다. 이 승계를 위해서 이제 이 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모든 서류를 인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요것만 더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가서 자,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조합의 설립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겠습니다. 추진위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는 이제 시장, 군수 등한테 받는다 되어 있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 그다음에 관리지분 인가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근데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바로 활동을 못 하거든요. 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 법인이 됩니다. 그래도 앞서서 살짝 봤지만요. 우리가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법인 등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과 정비사업 조합은 법인입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조합 자체도 설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설립할 때 기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 참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 사항이죠. 항상 중요한 사항이고 이번에도 중요한 사항이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 구성 동의와 별도로 이 조합 설립 동의받는데 혹시나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가 계속 처리하지 아니하면요. 조합 설립에 동의를 간주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 설립입니다. 재개발 사업 해보시면 4분의 3, 4분의 3 딱 보이죠.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 동의입니다. 이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4분의 3,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 이번에 중요한 사항이죠.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요. 각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고 단지 전체로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4분의 3이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보시면 각 동별은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복리시설이 또 포함되었네. 3분의 1 이상의 동의. 그 상가는요. 3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구분 소유자 집주인들 수는요. 이것이 4분의 3에서 이제 좀 완화해야 돼요. 4분의 3은 100분의 85 아닙니까? 100분의 75죠. 75를 또 5% 빼줬어요. 그래서 100분의 70%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를 해주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이제 꼭 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구역 안에서만 한다가 원칙인데 재건축 사업은 필요할 때 인근 지역도 포함해서 바로 붙어 있는 접한 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재건축에 딱 포함이 될 수 있어. 이때는 요 아닌 곳에 있는 토지 등은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데 좀 복잡해도 외워야 됩니다. 4분의 3, 2분의 1, 70%, 과반수, 그다음에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요 반드시 요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가받은 조합들이 인가상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변경 인가 신청해서 변경 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때 동의하는 방법. 또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요, 이 동의나 철에서 똑같은데, 서면 동의서에다가 지장입니다. 인감 말고 지장 찍고 나서, 달인하고 신분증 4번 첨부한다.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설된 것이 전자서명 동의서, 이것도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출석 동의서도 서면 동의서 쓰겠지만 또 전자적 서면을 통해서 동의 받을 수 있게 신세대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동의했지만 또 철회도 할 수 있어요. 동의 철회는요,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가 있다 했죠. 인가나 허가 신청 전까지, 신청하기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여기 2번 상이 조금 더 강화된 상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나 조합 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조합 설립 동의는 30일 전이라도 창립총회 개최를 해버리면 철회할 수 없다. 다음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딱 보시고요. 효력 발생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철회할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철회할 때는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철회하겠죠. 철회할 때는 말입니다. 이걸 두 군데에 보냅니다. 추진이, 즉 상대방한테 보내고 시장 군수 등한테도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요, 접수가 되어지면 다시 추진이 상대방이라 부르는데 추진이한테 다시 재통지를 해주거든요. 재통지를 해줍니다. 이때 보시면요, 만약에 발송한 날이 5월 5일 날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5월 6일 날 접수했고 5월 7일 날 알림 통장을 상대방한테 보내었습니다. 추진이가 우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 내용 증명인데 안 받고 피하거나 또 사무실 옮겼다 등해서 만약에 5월 10일 날 만약에 추진위에서 받은 시점이 만약에 이것이 5월 10일 날 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이 5월 10일 날 받은 인하고 시장 군수가 재통지해준 5월 7일 중에 빠른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날 차례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자,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설립되어진 조합에서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라고 합니다. 조합원은요, 지위 딱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반대한 자들도 조합원이 된다란 말입니다. 반대해도 조합원 된다 해서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 오른편에 있죠. 이것은 반대돼도 당연 조합원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다 해서 재건축 사업은 동의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또 조합원의 지위는요, 이전, 사고 팔고 피하고 팔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투기과일지구안에서는요, 이전이 일정 시간 이후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는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설립인가 받는 즉시부터 이제 조합원 지금 양도 안 되고 양도를 하게 되면요, 다 청산당한다 보면 됩니다. 또 요 재개발 사업은요, 좀 시간 좀 뒤에 한참 좀 뒤인데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난 이후에 양도 양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임원을 또 뽑아요. 만약에 몇십 명이면 별 문제 아니지만 몇백 명, 몇천 명이다 임원 뽑습니다. 임원 뽑는데 임원들 임기가 또 보통은 2년인데 3년까지네. 3년까지. 또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 보통 한 번 1+1 또는 한 번 끝나는데 연임 쭉 그냥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딥니까? 회장, 이사는 3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근데 조합원이 100명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이다. 지위가 아니고 이제 어딥니까? 지위가 아니죠. 구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또 임원들이 결격 사유가 또 있어요. 미피 피파 항상 나오죠. 미피 피파 임원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 종료 면제 2년 후에도 이게 역시 포함되고 보통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5번상에 좀 특이하죠. 이 법 위반되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10년까지죠. 우리가 입주 대표의 임원은요, 벌금 받고 2년까지인데 이건 벌금 100만 원 받고 10년. 또 저기 집합 건물의 관리위원들은요, 벌금 100만 원 받고 5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벌금 100만 원 받고 10년까지 길게 임원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원들의 요건이 있어요. 1년 이상, 일단 소유입니다. 소유자들인데, 지금 현재 뭔가 전세를 준다 할지라도 1년 이상 거주한 자, 직장 3년 안에 1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임차 준다. 괜찮아요. 또,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오고 계속 전세를 주면서 이제 5년 이상 소유한 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특히 조합장은 또 물론 1번, 2번 다 필요하지만 조합장은 특히 철거식입니다. 철거식이 관리처분계 인가나의 금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철거할 때까지 조합원은 직접 그 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가보시면 조합사업들은 다 조합총회에서 대부분 사항들 다 결정을 다 합니다. 결정을 조합총회 대부분 다 결정해요. 해서 보시면 자,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안 한다. 조합원의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까지 요구하면 또 조합장은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조합원의 5분의 1인데 조합의 임원들 선임이나 해임은요 아주 빠르게 해야 되겠죠. 10분의 1만 요구해도 소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회의할 때는 말입니다. 조합원이 10% 이상의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직접 해야만이 그때부터 회의를 위한 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칙인데 다시 왼쪽 가운데 좀 보시면 이게 또 신설되었어요. 온라인 총회가 신설되어서 온라인 출석이라는 것은요. 현장 그 회의실에 출석도 있지만 온라인 화면상의 출석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총회 어결을 통해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고 총회 어결을 거쳐야만 할 수 있어요. 단 재난 등 사유 발생의 시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총회 어결도 거치지 않고 직접 단독으로 온라인 총회를 직접 개최도 할 수 있다. 신설되었고 우리가 온라인 총회죠. 온라인 총회 등의 이것들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단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뭐 직접 현장 출석보다는 온라인도 70%가 화면에 들어와야 기회를 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하는 문제 중요하죠. 선정. 그래서 뭐 GS 자이할 것이냐, 삼성 은행면이냐 막 싸우죠. 이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과반수 출석할 것이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요. 또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말고 있는 시공자 취소하자 바꾸자기죠. 또 사업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입니다. 20%가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꼭 요한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어결편 보시면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보통사항도 어결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시공자 선정도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공자 선정을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 된다란 말입니다. 자, 또 근데 사업 시행 계획서와 관리처분 계획서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묻지 않고 전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지면 조합원 전체의 3분의 1가 찬성해야만이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인가 통과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보시면은요, 전자적 방식으로도 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재난 시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도 전자적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전체 조합원이 다 모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 대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결을 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는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가 기본 원칙이다. 근데 대의원회가 모든 사항은 또 대행하지 못해요. 일정 사항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대행할 수 없다. 대행 금지 사항은 또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몇 개 있지만 어딥니까? 예산 외에 조합원한테 부담될 계약 체결한다. 조합원은 예산 외에도 조합원에 부담되지 않는 계약, 문구 몇 개 산다기는 아니겠죠. 뭐 한다. 이 조합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결할 때 예산 외에 또 시공자 선정 당연하겠죠. 못합니다. 관리업자 선정도 못하고 특히 임원이나 대의원 선임, 해임, 이것들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항들은요. 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이제 기타 절차의 재건축 진단,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이제 재건축 진단 이렇게 어차피 안전진단이 재건축할 때만 하는 것인데 아예 명칭을 재건축 진단 이렇게 바꾸면서 요 실시권자도 입안권자가 한다가 원칙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좀 몇 개 내용